8박 10일간의 방미를 마치고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성과를 묻는 질문에 공화당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누구를 만났는지는 외교 관례를 이유로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믿으라고 하면서 근거는 단 하나도 없는 상황. 당내 의구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서 부적절한 출장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성과는 없고 비판만 쌓여가는 이 상황.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방미 8박 1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엽기적이죠, 뭐. 엽기적이다. 저는 이런 방미, 그러니까 이런 해외 순방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목표는 지금 본인이 얘기하시기에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지방선거를 위해서 갔으면 야 갔다 와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 지방선거 위해서 갔다 오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도대체 형용모순이잖아요.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쉽게 얘기하기 굉장히 엽기적인 방문이다. 여태까지 이런 방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교 참사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럴 때 외교 참사라고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미국 방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크게는 격을 따지지 않는데 그래도 해외에 나갔을 때 외교에서는 관례와 격을 따집니다. 바로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서의 위상을 뜻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의 어떤 그 위상을 장동혁 대표가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완전히 그냥 국격을 좀 떨어뜨린 것 아닌가. 사실 야당 대표라고 하지만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원 의장이나 국무부 장관 이런 어떤 그런 정도의 격을 맞춰서 만났어야 됐는데 차관보를 만나고 차관보를 만났는데 그 모습조차 공개하지 못해가지고 뒷모습, 뒤통수만 공개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서글펐을지 또 그리고 거기에 정당의 어떤 자금, 세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뒷모습 사진이 글쎄요, 아예 공개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오히려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뒷모습만 공개한 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안 만나려고 하죠. 부담스러우니까. 예. 그런데 아마 그 미국의 극우 인사들을 통해서 상당한 압력을 가했을 거예요. 로비를 해서 잠깐만이라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한 거겠죠. 그래서 만나는데 조건 걸었을 겁니다. 오케이, 만나는 주겠는데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제가 보기엔 아마 참석자 누군가 아마 몰래 찍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왜 저러겠어요. 아니 만나는 사람이 국무부의 차관 복급이라며요. 뭐 물론 차관보가 한 20명 있습니다만 차관 복급인데 차관보에서 저 사람이 무슨 정보기관장이 아니잖아요. 얼굴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왜 얼굴을 공개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외교 관례라는데 저는 그런 외교 관례는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시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굴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당의 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왜 저기 가서 그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뒤통수를 찍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나 이 사람 만났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도 당원이고 당협위원장인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지금 당 대변인이시니까 사진을 저런 식으로 공개하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가 당내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이런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요. 당연히 만약 당 내에서 예. 당대표의 어떤 행사나 미국 순방 이런 것들을 기획한다라고 하면 일정이 최소한 한 달 전, 뭐 늦어도 2, 3주 전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동선과 심지어는 하차 지점까지 하차와 내리고 이렇게 타는 그런 어떤 지점까지 확인해서 준비하는 게 당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조차 제대로 면담하는 그런 것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갔다라는 게 좀 너무나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과거에 좀 이렇게 방미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니까 역대 방미들 모든 당대표들이 다 상세하게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다 일정을 공개하고 해당 그런 어떤 면담 대상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그 순방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왔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뒤통수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자리에 아마 장동혁 대표는 공개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 자리에 앉았던 차관보가 이게 오히려 공개되는 게 내가 부끄럽고 외교 결례가 된다라고 해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 굴욕적인 사진 한 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국내에서는 뭐 야당 대표이지만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어떤 국격을 떨어뜨리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예. 지금 엽기적이라고 평가하셨고요. 외교 참사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장동혁 대표는 이득이 되는 행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8박 10일까지 연장하기도 했고. 그럼 그 이득이 무엇인가? 당권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당권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권이라는 건 지금 현재 당대표잖아요. 예. 근데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언론이 예고하는 대로 참패를 하게 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회가 붕괴될 거예요. 본인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를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 수석 최고위원을 자기가 사퇴함으로써 붕괴시켰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대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지도부라는 것들이 무너지기 쉬운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게 된다면 예. 버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미국 가서 저렇게 뒤통수 그 차관보하고 만나서 뒤통수 찍고 오면은 그게 당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혹시 당권 뭐 이래서 간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권보다는 차기 대권주자의 이미지 예. 그런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권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제가 거기에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이제 통상 우리가 차기 대권주자를 이야기하려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사강 외교에 대한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외교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어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방미를 하고 중국을 가고 러시아를 가서 그런 어떤 유력 인사들과의 그림을 만들어 오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꿈꾸면서 간 것 아닌가라는 거 생각이 드는데 꿈은 그렇게 꿨는데 지금 본 거는 뒤통수만 담아 갖고 와서 오히려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국 씨 같은 뭐 이른바 극우 유튜버는 예. 미국이 드디어 장동혁을 지도부로 선택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매국적인 그 사대주의적인 발상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혹은 일본 정부가 그 사람을 차기 지도자로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로 점 찍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 그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친미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든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어요. 중국이나 뭐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뭐 고성국 씨 같은 얘기를 따지자면 도대체 그러면 무슨 뭐 우리가 뭐 미국의 51번째 주입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를 미국 대통령이 낙점합니까? 예. 지금 이렇게 고성국 TV에서 라이브 방송 썸네일을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요거를 또 두 분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거취를 잘 고민해라라고 물러나라라는 사실상의 요구를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다. 필요한 거취는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5월에 원내대표 조기 선거를 해서 포스트 장동혁을 세팅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뭐 당내 어떤 기류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아까 뭐 당권에 대해 가능성 크게 보시지 않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핵심층이라도 나 영어도 잘하고 외교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려는 것 아닐까요? 뭐 저는 그렇게 않으십니까? 보이지는 않고요. 그 일정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2박 4일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IRI라는 그 국제공화협회인가 뭐 기구인가 거기서 예. 초청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IRI는 우리는 초청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2박 4일로 가다가 갑작스럽게 좀 더 급하게 만날 일이 있다면서 먼저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5박 7일로 됐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기로 한 날 그걸 다 취소하고 갑자기 뭐 국무부에서 누가 보자고 그런다라고 하면서 8박 10일로 또 그게 옮겨졌어요. 그렇게 옮겨지는 일정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초청했냐 그러니까 미국 측이 초청했다. 미국 측이라는 초청 대상자는 초청은 없어요. 미국 국무부가 됐든 백악관이 됐든 뭐 어느 단체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저 방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다음에 누군가 중간에서 뭐 다리를 어떻게 놔줬는지 모르지만 뭐 보기에는 아마 미국 극우 인사일 거예요. 그 극우 인사 말에 따라서 한국 당대표의 일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저거 어차피 원내대표는 지금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니까 원내대표 새로 뽑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가 뽑고 만약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장동혁 체제가 붕괴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냥 제대로 원래대로 가는 송원석 씨가 자리에 연연 안 해가 아니라 임기가 다 끝났어요. 그냥 절차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부산 북갑 공천 관련한 질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 대표가 제1야당으로서 후보 내서 당선시키는 게 기본 책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표심이 갈라지든 일단은 우리는 낼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상대당 먼저 여쭐게요. 네. 그러면 글쎄요 누가 뭐 하정우 AI석도 얘기 나오지만 민주당 후보는 거기서 부산 북갑에서 유일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한 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 지금 장동혁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삼자 구도, 민주당에는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구도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전 대표 복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의 승리보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패배. 복당과 패배를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복당 반대와 패배를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혁 최고께 여쭙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설이 당내에서 좀 나오긴 했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좀 반대하는 그런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선거를 앞두고는 뭐 부직갱이의 도움이라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무튼 그 적을 최소화하고 동지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게 그게 선거잖아요. 누구 표든지 간에 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싸웠던 사람들도 선거 때면 다 연합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완전히 입장이 달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혹은 서병수 전 시장님이라든가 당내 중진들 그리고 뭐 한기호 의원도 그렇고 김성원 의원도 그렇고 곽규택 의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우리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른바 마이동풍이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이 망하든 뭐하든 무너지든 보수가 뭐 괴멸 위기에 처하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한동훈만 막으면 돼. 한동훈만 못 들어오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하는 배에서 자리 다툼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보수 역사에 있어서 글쎄 옛날에 80년대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YSDJ가 뭐 이민우 파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선명 야당을 내걸면서 신민당 돌풍이 만들어질 때 그때 YSDJ가 따로 창당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면은 그 보수 전체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안위 그다음에 그 알량한 어떤 권력 이런 것들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짧게요. 지금 두 번째 마스터 토론 가야 되는데 이것만 해줄게요. 그럼 이제 아무튼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40여일 선거는 남았습니다. 앞으로 40여일 동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동영 대표는 점점 뭐 선거 운동 무대나 언론에서나 존재감이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아니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오라는 데가 없다. 각자가 다 독자 선대위를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독자 선대위 구성하겠다. 오지 말아달라. 안 오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구시장 후보로 나오는 유영아 의원조차도 아니 뭐 나 혼자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하고 강원도지사도 그렇고 다 찐윤이라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선거에서 표가 중요한데 와서 표 떨어뜨리면 그거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고립의 무언의 처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 당대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후보는 일정을 달리 짜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피해 다닐 겁니다. 과거에도
떨어지는 그런 당대표가 있다라고 하면 선거 일정을 아예 달리 짜가지고 피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장동익 대표도 이러한 어떤 후보자들의 움직임과 느낌을 알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전전하지 않을까. 맥락에서 연결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 관련해서 인권 관련해서 SNS 글 올렸던 거 가지고 뭐 이스라엘 저 외무부가 뭐 성명도 내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취하는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12일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X에 올린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포스팅한 글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이 됐는데 더 심각한 파문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원칙대로 이 중동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직격탄이었어요. 이게 파문이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지도자들이 그 뒤를 따라왔다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그 거의 종속돼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이미지를 전략적인 자율성이 갖춰진 중견국가 이미지로 바꿔놔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발생했는데 그 이튿날 예. 한국에 오기로 했던 장동혁 대표가 미 국무부 전화를 받고 발길을 돌린 것도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연장했다는 거죠. 예. 보니까 미국이 네. 그날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대놓고 여기 비판은 못하고 그냥 주관적인 그렇죠. 예. 의사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얼버무렸는데 그 얼버무리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공항으로 전화해가지고 다시 오라 그런 거예요. 이게 같은 시기에 막 그 얽혀서 돌아갔다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호르무즈 상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 표명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자간담회에서 한 거예요. 오늘. 그럼 일종의 그거는 오다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장동혁 대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마가야. 그렇죠. 그쪽 라인이죠. 예. 센 마가. 센 마가. 대썸매가. 그렇게 보니까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니까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 같아.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 저절로 되고. 거기가 더 편했겠네요. 편했지. 표정 보세요, 그리고 김민수랑.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예수라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는 안 됩니까 하고 미쳤나봐 다들. 저기 장로교거든 저 장동혁. 그렇죠. 아니 목사 아들이라면서요. 이래가지고 죽이 딱딱 맞아. 그렇죠. 이렇게 돼놓으니까 오늘 기자간담회도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저기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장동혁 대표의 말이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뭐 대부분 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수가 없다. 만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김종대 의원의 해석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감이 됩니다. 아니 보안상 비공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CIA 만나고 왔어요? 아니야. CIA는 저기 송영길 대표가 만나고 왔던데. 그 예전에 김건희 씨가 네. 최재형 목사님이랑 보낸 카톡에 보면은 이거는 보안 사항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김건희 씨가 보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거는 보안 사항이 아니라 보완? 이 일정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보완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요? 임세은 씨 해석이었습니다.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 보완할 게 너무 많지 일정이 없거든. 만날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미국 가서 누구누구 만났는데 이게 보안 사항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통상적인 상황으로 보자면은 그 보안상의 중요 인물이 장 대표하고 밀담을 나눴다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상당히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앞으로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길 일인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이미지만 풍겼지 개털이었다. 개털이었다. 저 사진 좀 띄워주세요. 등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이라도 믿겠는데 당사 아니야 당사? 그러니까 아니 미 국무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퍼블릭 어페어즈 공공 외교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서 하는 걸 뒷모습을 내놓으면서 저걸 밀담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신뢰가 확 저하되기 때문에 아니 보통 저희 취재 다닐 때 취재원 보호할 때 제 얼굴이 저렇게 장동혁 대표 자리에 있고 보통 저렇잖아요. 우리 PD 잘 알잖아요. 예. 저러고 찍어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을 얼굴을 공개 못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저 마치 이제 피해자를 상담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모습이에요. 가해자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참나. 차라리 모자이크를 하지 저럴 바엔. 아니 그리고 미국의 차관보라는데 미국의 차관보 몇 명 안 돼 국무부에.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차관보라면 네.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나왔겠지. 무슨 유럽 담당 차관보가 나오진 나왔겠습니까? 않았겠죠. 남미 차관보인 건 담당 맞을까요? 그러면은 저렇게 가리면서 차관보인 척하는 네. 이게 뻔한 술수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외교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참 어린애 장난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은 그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 계시고 차관분들 계시잖아요. 차관보는 차관의 보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1급. 뭐 하고 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차관도 아니고. 그래도 야당의 대표잖아요. 10위권 경제 대국에. 예.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 차관보를 만나는 게 이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미국의 직제 우리랑 좀 다른 게 우리는 장관 밑에 바로 차관이지만 미국은 장관 밑에 부장관이 있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차관이 차관이 있고 있고. 그 밑에 차관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높은 국장 차관보는 한 거의 20몇 명 있어 보니까 국무부에. 그러니까 거의 실국장이에요 보니 우리로 치면.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 그러니까 좀 높은 국장님 정도인 것 같다니까요. 근데 민간인인 아직까지 민간인인 송영길 대표는 쭉 누구누구 만난 것까지 다 오늘 사진이랑 이름이랑 다 나와 있어요. 예. 민간인도 이렇게 만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여당 대표였긴 했지만 근데 야당 대표가 우리 그래도 의전 서열 한 8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가 가가지고 뒷모습에 누군지도 공개 못하는 저 차관본지 진짜인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저러고 있는 게 맞으면 보니까 아주 대단한 거 하셨더라고. 사진이랑 사진을 찍고 왔어요. 사진이랑 사진 찍었죠. 트럼프랑 벤스 사진 밑에서 사진 네, 찍었더라고요. 그 쓰리샷이라고 보통 얘기하던데. 아니 사진이랑 사진 찍을 거면 그냥 한국에서 출력해 그냥 실사 같은 거 예. 지금 되지 뭐 저 돈 주고 미국 가가지고 8박 10일이나 뭐 하고 온 겁니까? 예,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당비나 뭐 이런 걸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당비도 한 절반 가량은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롱을 하긴 쉽지만 이 미국 정부의 이 잘못된 행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 빌미를 준 거는 장동혁 대표보다 미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공항으로 출국하는 당 대표를 불러들고 이건 미국도 뭔가 급한 게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이랬는데 이 이후에 앞으로 야당과 그 미국 정부의 마가 세력이 밀월 관계를 가지면서 이 국제 연대를 만들게 되면 한국의 앞으로 외교안보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도 두고두고 우한 덩어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또 국내 정치의 왜곡된 정보를 이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측근들에게 전달한다든지. 그렇죠.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찌 보면 제공한 것 같이 지금 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우려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자기가 독립운동 시절에 이승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기득권 세력들이 전통적으로 안 되면 힘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계엄 내란이고 그게 또 안 되면은 이제 외세에 의존해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150년 된 전통 아닙니까? 우리 기득권 세력들은. 전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장동혁이 담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인다라는 표현 실제 뭐 어떤 작동을 하게 되고 작용을 할지 모르겠으나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방미 성과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성과로 평가해야 되느냐 라는 뭐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건 저 사진 몇 장이 다거든요. 그 사진 뭐 말씀하셨지만 이해하기 힘든 사진들도 많았었고 그나마 저것도 일정을 연장을 해서 그때 나온 사진들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대로 갔을 때는 사진이라고 나온 게
대부분 어디 관광지에서 사진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별로 진지하지 않아요. 인생 내 그렇죠. 컷이야, 인생 내 컷. 예,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인물들은 뭐 꾸준히 비판을 해오고 있고 뭐가 성과냐라는 지적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내에서 무슨 교통 정리가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어요. 새벽에 귀국을 해서 당무 복귀에서 첫 지시를 내린 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분에 한동훈 전 대표 출마를 했죠.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하고 있는 인물 중에 진종호 의원이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당적이 국민의힘이죠. 그러다 보니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뭐 과거에도 그냥 그러긴 했죠. 근데 형식적으로 보면은 뭐 해당 행위라고 하면은 뭐 맞을 수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자기 당이 아닌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당의 의원이 내려가서 한다. 근데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진종 의원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과연 있는가? 그걸 보면 되게 갸우뚱한 거죠. 예.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이번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한동훈이 당선 못되게 하는 것이 지상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거를 자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지도부는 그렇죠. 그런 것 네. 같고 그럼 진종호 의원은 어찌 또 본인 당 적이 있는 사람이 무소속 후보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거 몰랐을까요? 알긴 알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진종호 의원은 의리라도 전 있는 것 같거든요. 의리가 있다. 네, 아니면 그 지금 지도부가 이런 반응이 나올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진종호 의원이 더 대단한 게 그래도 자기가 뭐 은혜를 받았던 어쨌든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뭔가 뭐 공천을 받았던 한 전력이 있으니까 그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계속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나쁜 건 장동혁 대표입니다. 스태프였잖아요. 한동훈 스태프. 근데 저렇게 의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저 사람 죽이려고 난립니까? 나는 미안해서 못 그럴 것 같아. 그동안 본인 혜택 많이 받았잖아요. 한동훈 밑에서. 그 의리도 조차 없다. 진종호 의원이 훨씬 낫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군요. 근데 진종호 의원도 한 번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배신을 때린 적이 있거든요. 윤 쪽으로 갔었죠. 네, 최고위원 사퇴해가지고 그때 저기 한동훈 지도부 붕괴시키는데 혁혁하게 공을 세웠잖아요. 최고위원이었으니까 당시에. 네. 예. 그때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만회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서로 물고 물리네요. 이렇게 보니까. 누가 배신자고 누가 의리판지가 가끔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어 이제.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예를 의리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런 개하고 흰 개가 싸워. 네. 그러면 밖에서 싸울 때는 저기 우리 집 개가 저 밀리는구나. 아니면 저 이웃집 개가 잘 싸우는가 좀 식별이 쉬운데. 네네. 진흙탕에서 싸우면 이 개가 누런 개인지 색깔이다. 저 개가 흰 개인지 헷갈려. 뭐가 많이 묻으면. 그런데 이제 계엄이라는 사태를 지나면서 국민의힘은 일종의 어떤 그 진흙탕의 비식별 공간에서 싸운다. 비식별 공간에서. 얼마나 고급집니까? 이런 비유. 예. 모든 걸 개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개가 누런 개인지 흰 개인지 헷갈려. 예. 알겠습니다. 뭐 장동혁이가 이제 열흘간의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원래 이제 그 17일에 귀국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항까지 갔어요. 근데 전화 한 통을 받았나 봐. 네. 높은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비행기 타기 직전에 돌아갔어 미국으로. 짐까지 다 싸들고 갔는데. 아니 공항이었다니까. 진짜 웃기네. 누구래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도대체 누굴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요. 드디어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어요. 사진 한 장. 한 장. 예, 그 사진 바로 요 사진인데요. 저 뒤통수. 누구야?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면 언론도 지금 모르는데 장동혁이 혹시 공익제보자인가? 저 사람이 미국 국무부의 차관 보예요. 근데 차관보가 여러 명이야. 그래서 누군지는 몰라. 서프라이즈 배우 아니에요? 아니. 차관보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라는 거야. 뒤통수까지만 나왔어요. 밝힐 수가 없대요. 누군지. 뒤통수까지만.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어. 뒤통수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후보군들이 좀 있어요. 후보가 있어요 또. 뭐 딜런 존슨.
1번 후보, 2번 후보 마이클 디손브리. 요거 경선 치러야 됩니다. 예. 둘 중에 누군가는 컷오프 시켜야 돼요. 예. 누군지 밝혀졌나요 혹시? 아니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네. 진짜 웃기네. 뒤통수. 요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과를 많이 냈다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네. 오늘. 네. 그래서 뭔가 한번 들어봤는데 제 관점에서는 나 미국에서 매국행위하고 돌아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짧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진위가 무엇인지 미국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기 위한 한미 공조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국면에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안보 협력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미국 공화당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협상 등 양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들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국 측은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야당 대표로서 국익이 걸린 경제 현안들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 가서 일단 대통령 씹고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들 정보가 유출된 사건인데 쿠팡 관련해가지고 쿠팡 편들면서 대한민국 정부 씹고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씹고 돌아왔네 진짜. 와, 나는 이건 너무 위험하게 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별 의미 없는 방미였고 별 의미 없는 정치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외교 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사는 큰일을 꾸미다가 대형 사고를 쳐야 되는데 저분이 그럴 만한 급도 못 되고요. 네. 솔직히 국무부 차관보인지도 의심됩니다. 어디 상무부 차관보 만난 건가? 그건 거짓말할 수 없겠죠. 네, 뭐 그런 네. 생각도 들고 이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미국 가서 저지레하고 왔다. 예, 호작질하고 왔다. 그래서 별 의미 있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와, 쿠팡 얘기까지 진짜 쿠팡 레전드다. 진짜 이거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사람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한국 돌아왔잖아요. 네. 한국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친한동계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의원 있죠. 네. 요거 당무감사 검토를 지시했다고. 오자마자. 야, 진짜 대단합니다. 요 정말 대단한 장동혁입니다. 아니, 오늘 실제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 누군지는 안 밝혀졌는데 최고위원 한 명이 한동훈 도와주고 다니는 거 이거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하니까 바로 당무감사 검토해봐라. 자, 요거 좀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부산 북구갑 한동훈이 이제 무소속을 출마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정우 AI 수석의 출마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동훈에게 호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존재해. 네, 맞아요. 진종호처럼. 그리고 한동훈에게 뭐 한동훈하고 관계없이 아무튼 우리 국민의힘은 한동훈랑 관계없이 공천해야 된다. 저 사람 무소속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한동훈에게 호의적인 의견을 내는 의원.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가운데만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일단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다가 부산 북가 무공천 건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곽규택 의원은 한동훈 복당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성국 의원은 무공천해야 된다. 북갑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감사 대상에 올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번 설레보고요. 네. 근데 나는 놀랬던 게 여기 주진우 이름이 없더라고. 주진우. 그래서 좀 놀랬어요. 예.
그런데 주진우 공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에 주진우가 들어가 있어. 맞아요. 야. 자, 지금 공천 주장하는 의원이 김미애, 박수영, 서지영, 이현승, 정동만, 조승환, 주진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이정주 기자가 나서 주셔야죠. 네. 아, 저게 이제 그 오늘 아침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던 말은 이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지적한 걸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 진종호 의원 관련해서? 네,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를 돕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사무총장 관할이거든요. 이거 사실관계 당무감사 한번 해봐라. 해당 행위인지 아닌지를 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자체만 가지고 지금 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돌아온 게 대구 이진숙이거든요. 이진숙 후보도 만약에 탈당하면 무소속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일요일 날 대구 후보가 결정되는데 만약에 결정되고 나서 이진숙 후보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대구시장을 간다. 그랬을 때 부산에 있는 현역 의원이 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TK 쪽에 다른 의원들도 이진숙을 지지할 수 있죠. 가서 뭐 선거운동가 이사했다 이렇게. 그럼 그건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예요. 아, 이진숙을 돕는 네. 거를. 무소속 후보들이 지금 아직 밑그림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처음부터 제명됐으니까 무소속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아직도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초장의 기강을 안 잡으면 나중에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교통정리 개파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대구에 대한 시그널을 같이 준 거고 네, 그렇게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 쪽 이제 부산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약간 대구는 배신자 절대 가만 안 두거든요. 우리 땅에 발붙일 생각하지 마. 이게 있는데 부산은 좀 지지율이 높거나 이게 변수가 상수가 되면 약간 야도 성향이 있대요. 네, 이게 대구에 비해서. 네네. 우당탕탕 그러니까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안 하자는 사람도 있고 조금 갈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주진우 의원의 행보를 의원들이 평가할 때 굉장히 주시하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사실 예선에서 떨어진 게 그 토론할 때 박형준 시장하고 한동훈 묻어서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에요. 박형준 쪽에서 세게 붙었거든요. 너 옛날에 한동훈 묻지 않았냐? 너 친한 게 아니냐? 네, 나는 그 윤호계인 아들 데려왔다. 윤호계인 집 끌어들이고 있다 나. 네, 지금에서 딴소리 하지만 그 경선 과정 TV 토론 보잖아요. 완전 태극기 윤호계인 서로 내가 태극기야. 네, 그걸 한 방 맞아본 거예요. 맛을 봤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박형준 시장이 처음에는 중도 막 오세훈 막 이런 막 나는 중도 분위기. 박형준 시장 보면 부산 출신인데 부산 사투리도 잘 안 써요. 서울말 쓰잖아요. 부산 사람들이 부산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선에 딱 좁혀지니까 내부에서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손영강 씨 영입하고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그때 대세 상승 쭉 갔으면 사실은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선 긋는 거에서 빨리 안 취하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세게 밀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에서 좀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나는 주진우 의원도 이제 경선 졌으니까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부산 의원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뭐 그렇겠죠. 네, 향후에 이제 뭐 전당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일정을 보면 그럼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주판을 뜯으러 보니까 야 이거 부산에서 한동훈 보면 끝나는구나. 네, 그래서 무조건 공천해야 된다. 처음으로 그 메시지 낸 거예요. 참 주진우는 빨라 보면 그러니까 애매할거든. 얘는 친한 동공대 같기도 하고 윤호계인 같기도 하고 애매해. 네. 이력도 또 애매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동훈 한 줌이다. 요걸 느낀 것 같네. 주진우는 다음 뭘 할까요?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주진우로. 당연하죠. 지금 주진우, 이진숙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도 견제하고 있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해당 행위 관련해서 당무감사는 잘하는 겁니다. 원래 당의 형식 논리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네. 유세 참여라든가 캠프 참여 또는 우호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얼마나 좋아요. 장동혁 칭찬하니까. 보기 좋고 좋잖아.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하시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선대위를 당이랑 관련 없이 독자 선대위를 꾸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뭐 장동혁 묻을까봐 아주 싫어하나 봐요 후보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예정된 카드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면 오게 됐을 때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설사 이기더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 쪽은 어떻게 보겠냐면 한 10%포인트 정도는 거품이라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형준 시장이 한 20이다. 그럼 전재수 후보가 30이잖아요. 그럼 동률로 보는 거예요. 왜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보지 않나? 그러니까 부산은 막상 선거를 해보면 네. 10% 정도는 국민의힘이 숨겨진 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본다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거품 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게 한 자릿수로 좁혀진다는 여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장동혁이 오게 되면 이게 악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승리하면 또 승리한 대로 장동혁이 와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겨도 내 거, 저도 내가 책임이니까 약간 이런 기로 가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정이 돼 있었죠. 지난번에 후보 등록 때 두 번 하면서 조건 걸고 싸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장동혁한테 물러나라고 했었기 때문에 선대위에 들어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전당대회 할 때도 스텝이 엉켜요. 네, 알겠습니다.